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침체되어 있었던 중국 증시가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실제로 이후 입국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8일로 단축하는 등의 방역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그동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침체를 겪고 있었던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 중인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되어서 한국, 중국, 미국 등지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OEM과 ODM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OEM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에서 화장품 설계도를 보내면 그에 맞춰서 화장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서비스이고요. ODM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에서 이런저런 화장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그에 맞춰서 화장품을 개발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화장품 ODM 사업은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바일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화장품 유통이 쉬워지고 젊은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써봤을 멀티 브랜드샵 올리브영이 전국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중소형 브랜드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중소형 브랜드들이 쉽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고요. 이런 화장품 시장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그래프인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수 추이입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중소형 브랜드도 증가할 것이고요. 이렇게 뛰어난 창의력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형 브랜드들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이제 중저가형 화장품 시장을 선도해 갈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브랜드들은 기존에 쌓아왔던 인지도를 통해서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중소형 브랜드 회사는 대형 브랜드 회사에 비해서 화장품 개발과 제조보다는 마케팅 역량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 ODM 업체가 중소형 브랜드 회사의 화장품 제조를 대신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중소형 브랜드 회사가 이렇게 점점 늘어날수록 화장품 ODM 업체의 매출도 같이 상승을 하겠죠? 실제로 국내 화장품 ODM 업체 1, 2, 3위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의 매출액도 중소형 브랜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에도 큰 타격이 없었죠. 이렇게 화장품 ODM 시장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재무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이하, 이자 보상 배수는 1 이하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약점이 있는데요. 이는 여러가지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ODM 사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의 경쟁사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2021년 영업이익률이 5.07%인데 그에 비해 코스맥스는 7.70%, 한국콜마는 5.31%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중국 법인 실적 때문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중국 법인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영업이익률이 더 크게 하락했었죠. 그러다가 2021년 하반기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을 목전에 두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2022년 상반기에 상하이 봉쇄를 시작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화장품 판매량은 감소를 했는데 고정비는 이제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된다면 화장품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법인의 흑자 전환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전체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도 자체 브랜드들, 그러니까 중소형 브랜드들이 점차 등장하면서 화장품 ODM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은 중국이 화장품 제조를 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국내에 총 491건, 해외에는 160건의 직접 재산권을 등록하고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약처로부터 1,506건 이상의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아서 판매사들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중국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되는 이유들이 되겠죠.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미국 법인 실적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법인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지난 3분기에 한국 법인 51.39%, 미국 법인 38.68%, 중국 법인 9.93%로 미국 법인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중국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죠. 미국 법인은 2021년에 14%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전체 수익성을 책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우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2021년 8월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사우디 기업 사빅과 친환경 플라스틱을 활용한 화장품 포장재 연구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후 국내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 간의 네옴시티 건설에 대한 협의가 점차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11월 10일에 주가가 무려 25.59%나 급등하기도 했었죠. 지난 17일에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해서 국내 기업들과 40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면서 사우디 관련 수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화장품의 주 소비자인 사우디 여성들이 이 히잡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과 네옴시티 핵심 시설인 더 라인이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생산 설비나 화장품 원료 수급 등을 생각해 볼 때 땅덩어리 대부분이 사막인 사우디에서 화장품을 생산할 이점이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단기간에 수혜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만 이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외국인 인구 비율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네옴시티가 활성화가 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중동의 핵심 도시로서 화장품 기업으로의 수혜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 중인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